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올해 1,600만 원인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1억 1,4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는 장기재정 전망에서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로 인해 지금의 국가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81.1%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국가채무가 2060년에는 4,877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로 2060년의 예상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나랏빚은 1억 원을 웃돌게 됩니다. 또 기재부는 2025년 이후 단계적으로 복지 지출을 늘릴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92%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조차도 정부가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고의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40년대 후반부터 재량 지출을 감소한다는 근거가 없기에 국가채무 비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정부가 지나친 시장 통제와 감시의 위험이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립을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행위 포착을 위해 조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정보 분석원의 사례를 참고한 기구로서 정부 부처와 더불어 검찰, 경찰의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만을 타깃으로 한 감독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고 과도한 권한을 보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불법과 합법, 투자와 투기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감독기구 신설이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체 대표는 최근 각종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상황에 정부가 단속까지 강화하게 되면 거래 자체가 뚝 끊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자 한겨레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코로나19 위중, 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20명씩 늘자 정부가 이달까지 병상 110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정관은 1,054억 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496개의 병상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대본은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중증 환자만 입원 가능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전국 확산에 대비해 치료 병상의 군 인력 투입과 전담 간호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환자 병상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최근 고령 환자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 본부장은 위중, 중증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령의 자가격리자들은 보건소에서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김세희였습니다. 새학기가 출발한 지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방학 동안 쉬던 몸을 이끄느라 혹시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봐요. 내일은 즐거운 주말이니까요. 그럼 같이 옷장을 열어 오늘 입을 옷을 골라볼까요? 오늘 입을 옷으로 하루의 기분을 스스로 정하는 오늘의 옷장, 지금 시작할게요. 평소 같았으면 오랜만에 학교도 가고 못 봤던 동기들도 볼 생각에 한껏 들떠 있었을 것 같아요. 학교엔 가지 못하게 됐지만 혼자라도 새학기 기분을 내고자 저는 하늘색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셔츠의 단추를 단정하게 채우면 왠지 정말 시작하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요.
왜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 학기는 정말로 열심히 할 거야. 늘 하는 다짐과 함께 노트북을 들고 밖으로 나섰죠. 여러분들도 시작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단정한 셔츠 어떠신가요? 마스크 챙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 이유는 뭘까? 왜 카페에선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지? 국가에서 마약을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상 속 너무나 당연해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소소한 궁금증. 가볍고 쓸데없지만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은 이야기. 저 김세희 아나운서가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아침을 여는 잡다한 지식. 라디오 백과사전 첫 페이지 지금 시작합니다. 색색의 나물들을 황포묵과 같이 야무지게 비벼먹는 비빔밥. 뚝배기에 밥과 콩나물을 넣고 갖은 양념과 함께 펄펄 끓여낸 콩나물 국밥.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떡갈비까지. 어느 지역에서 유명한 음식인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바로 맛의 고장 전라도 음식이에요. 예부터 귀향을 보낼 때 다시 한양으로 불러들일 아끼는 사람은 음식이 맛있는 전라도로 보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전라도는 먹거리가 풍요로운 곳인데요. 우스갯소리로 만화방에서 라면을 사 먹어도 맛있다고 하죠. 정갈하고 보기 좋게 나오는 음식들. 끼니당 20개가 넘는 밑반찬.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요리들. 그런데 전라도 음식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전라도 음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다양한 요인으로 전라도 음식의 맛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기후입니다. 전라도는 대륙성 기후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맑은 날이 많고 강수량이 적은 편이죠. 연평균 기온은 14도로 따뜻하고 온화한 편이에요. 또 겨울은 춥고 건조해 갖가지 농수축산물들이 자라고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 음식의 기본인 쌀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진 별로 특별한 게 없어 보인다고요? 그럼요. 이게 다가 아니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전라도의 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 지형의 70%를 차지하는 산지가 동북부에 집중돼 있어요. 반면 전라도는 대부분이 평야로 이루어져 있어 농사짓기에 알맞은 장소가 제공되는 거죠. 두만강을 제외한 모든 강이 서해나 남해로 흐르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돼 타 지역에 비해 농업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답니다. 또 벼농사가 잘 되면서 소와 돼지 등 가축들의 먹이도 풍부해 축산업도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죠. 특히 전주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잘 발달한 지역입니다. 왼쪽에 위치한 김제평야에선 윤기 나는 풍부한 쌀을 얻을 수 있어요. 오른쪽에 위치한 임실과 진안은 또 산지라 산악지역만의 식재료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가까운 군산의 바다로 통하면 싱싱한 해산물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전주는 평야, 산, 바다의 전부권 산물들이 모두 모이는 곳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 서남해안 갯벌에서 나는 낙지와 꼬막, 짱뚱어 등은 전라도 음식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식재료이기도 하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식재료는 전라도 음식 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였네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
전라도 음식의 맛을 결정하는 요소는 또 있어요. 바로 소금. 그럼 틴탑의 투유,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신안과 영광, 무안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약 29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부족하지 않게 소금이 생산되다 보니 전라도에선 간을 맞추고 음식을 저장하는 데 다방면으로 쓰였죠. 더운 날씨로 음식이 변하는 걸 막으려 소금을 많이 사용해 전라도 음식은 간이 세고 자극적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맛의 비법이 담겨 있어요. 짭조름한 맛을 숨기기 위해 더 새콤하게, 더 달콤하게, 더 매콤하게 양념을 가하다 보니 충분한 양념 맛이 배어들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맛있는 음식으로 자리 잡은 거랍니다. 오늘은 전라도 음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또 전라도에서는 나물과 같은 음식을 할 때 세게 주무르지 않고 약하게 묻혀낸다고 해요. 그래야 양념과 재료가 뒤바뀌지 않고 맛이 골고루 잘 배어든다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잘 모르고 먹었을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질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럼 이쯤에서 다음 주 주제 힌트 드릴게요. 땡땡 옥수수. 음악은 국가에서 허락한 유일한 땡땡. 흔히 중독성이 강해 끊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죠. 오늘의 라디오 백과사전은 에이바맥스의 킹스 앤 퀸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지금까지 제작의 박예진, 기술의 이지수, 진행의 전 김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